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또 하루가 밝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11월 증시의 첫 거래일이죠. 자, 미국 증시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어딘지 좀 석연치 않게 상승폭이 좀 축소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요. 이제부터 시장을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타이틀은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왕자를 노린다. 10년 만에 깨어난 중국 랠리 벌써 들썩.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주말 동안에 이미 영상을 관련돼서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이 모멘텀. 이쪽은 보통은 이제 시장보다는 섹터 쪽에 영향을 좀 주는데요. 지수보다는 섹터, 그러니까 관련 업종 쪽 종목들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 먼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뭐 큰 어떤 이벤트나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 쪽이 요즘 좀 부진합니다. 유럽 쪽의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또 지수 흐름을 약하게 만들었고요. 또 연준 의원들이 물론 의견이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제프리 슈미트 연준 캔사스주 연방준비위원회 연준 의원은 물가가 여전히 높다. 즉 12월 달에 금리를 갖다 인하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이게 증시의 상승폭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99.630까지 제가 얘기 드렸죠. 이게 100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100을 기준해 가지고 100 위로 가게 되면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요. 100 이하에서는 주식, 원자재 등 주요 위험 자산 쪽으로의 선호 심리가 호전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100선을 넘어가게 되면 과거에도 우리 증시가 좀 조정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될 지표가 이 달러 인덱스 100선을 넘어가느냐 이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동향은 다시 약세,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1429.22원에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이 됐고요. 물론 이제 중국하고의 70조 원의 통화 스와프를 통해 가지고 다소 좀 안정을 좀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규모가 좀 크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 외환 시장 쪽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래도 그동안 약세를 보였었던 원화 가치의 일정 부분에 좀 방어에는 좀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 가격은 달러 인덱스하고 보통 원래는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동안 달러 가치가 100선 이하에서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가지고 금 가격이 올랐다면 이제 금 가격이 달러 인덱스 100선 쪽으로 붙으니까 이게 이제 금 가격이 좀 조정을 좀 더 받는 양상이죠.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가게 되면 금 가격은 더 빠집니다. 이 금 관련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제 끝났죠. 여기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일단 증시에 우호적일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요일날 제가 오후 영상을 통해서 이미 중국하고의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증시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또 종목 섹터 다 해놨으니까요. 채널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 복원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제가 보기에는 좀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그런지 몰라도 핵잠수함 관련된 문제는 중국이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향후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보여져가지고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방산주 쪽의 실적이 좀 나오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두산 등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S오일 같은 종목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보통 실적 발표할 때 주가 변동성에 다소 좀 주의가 필요하니까요. 방산주 쪽은 뭐 여전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그렇게 큰 우려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썸머 타임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7시에 보통 미국 선물 시장이 이제 개장을 하게 되는데 미국 선물 시장이 이제 8시로 1시간 뒤로 밀리게 되죠. 미국 증시의 개장 시간도 밤 10시 반이었던 게 우리 시간으로 보면 11시 반에 이제 개장을 한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은 미국 증시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0.42%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야간 선물 시장에서 선물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1380계약 이상의 좀 비교적 많은 양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이게 야간 선물 시장이 미국 증시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왜 약세를 보였냐면 우리 증시가 진행되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가 1.2%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정규장에서는 이 지수 개장 전에 선물 지수의 상승폭보다는 좀 누그러지면서 약세를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죠.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 증시 중에 어쨌든 간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고점을 한번 통과됐다고 보여져가지고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쪽의 주요 동향을 본다면은 어쨌든 간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이런 부분이 좀 반영돼 가지고서 어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0.6%대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죠. 주요 종목으로 본다면은 미국 증시 쪽에서의 그 움직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태양광 관련주 쪽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금요일도 좋았어요. 이런 배경에는 지금 미국에서 이 전기 부족에 대한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부족에 대한 부분, 이 데이터 센터의 확장에 따른 에너지 섹터 쪽의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였고, 테슬라 주가가 한 3.7% 정도 강세. 퍼스트 솔라가 이날 14% 이상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주도 뉴스케일 파워가 6%대 강세를 보이고 양자 컴퓨팅주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본다면 AI 쪽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역력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미국 증시 쪽의 경우에는 다소 좀 조정 양상이 좀 이어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 쪽에 하고 특히 요즘 미국의 물론 뭐 전방 산업의 반도체주는 우리나라가 가지는 호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교대로 강세 보였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본다면 반도체는 좀 약간 이제 힘이 좀 떨어지고 그 자리를 다른 종목들이 좀 메꾸는 이런 양상의 상황을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단위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움직임이 뭐 여전히 좋죠. 여전히 지금 현재 쉽게 조정이 안 나오는 가운데 주간 단위로 보면 종합주가지수는 다시 사상 최고치 지수를 경신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주봉 차트를 본다면 지금 현재 과열권에서 지금 현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잘 보시면은 요 캔들이 좀 작아지고 있죠. 상승의 탄력이 다소 조금 이제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을 본다면 주초 쪽에서는 좀 약간의 좀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정이 이전에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급격하고 과격하고 큰 폭의 뭐 이런 조정은 지금 현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왜? 악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 정도로 시장을 밀어내릴 만한 강력한 악재는 없는 가운데 다만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았던 쪽에 금융시장 쪽 전체에서 소외받았던 쪽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주식시장 같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쪽은 좀 다소 흐름이 좀 약간 누그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약간의 좀 조정은 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기다리는 조정, 건강한 조정, 건전한 조정을 볼 가능성과 더불어서 좀 순환 매성 장세, 그러니까 순환 매성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쪽에서의 주요 체크 포인트는 역시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지금 굉장히 많죠. 누적 규모로 놓고 본다면은 외국인들 선물 누적이 지난 금요일 날 종가로 기준한다면 5조 원이 쌓여 있습니다. 5조 원. 무려 5조 원이 쌓여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환매수,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우리 이제 선물 강의 올려놨죠. 이걸 갖다 좀 줄여줘야 됩니다. 줄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주식 매수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 주식 매수하기는 지금 주변 환경 요건은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날도 보면 기관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좀 유입되는 쪽의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주요 종목들 쪽 동향 본다면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중국하고의 미중 정상회담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중국 관련주들 쪽의 주가 움직임이 좀 반등을 좀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제가 주말 토요일날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우리 지난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할 때
종목을 갖다 발굴할 때, 자, 요런 구간, 그러니까 요 중심선 쪽에서 움직이는, 이런 양상을 나타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중심선을 갖다 대응선으로 해가지고 접근한다면은, 뭐 괜찮은 수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게임주들이 많죠. 게임주들은 우리나라에 뭐, 상장되어 있는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연계성이 있는 기업들,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 연계성이 상당히 많죠. 위메이드 같은 종목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대형주 쪽, 그러니까 게임주 중에서도 좀 대형주 쪽 본다면 이제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도 과도한 낙폭, 물론 이제 실적이 그만큼 이제 안 좋으니까 주가가 밀렸습니다만 그렇다고 망할 기업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주말 차트 강의 영상에 올려드렸죠. 하단부의 요 선, 그러니까 하한선을 좀 회복하는 시점이면 언제든지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게임주 쪽하고 이제 엔터주죠. 엔터주 쪽에서는 아무래도는 이제 JYP, 그러니까 박진영 때문에 JYP 엔터가 좀 대장주로 등극해주지 않을까. 이미 이쪽은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죠. 하이브, 그다음에 SM, 특히 하이브 쪽이 BTS의 완전체 다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움직임이 시장 대비해서 좋았죠. 여기 이제 하이브 지금 현재 보이시는 차트인데, 이거에 조금 주도주적인 개념이 좀 JYP 쪽으로, 현재 정부의, 이 K 컨텐츠 관련된 그 일자리라는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있죠. 이것도 수급이, 지금 현재 우리가 또 좋아하는, 우리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속 성공하는 패턴이죠. 이렇게 지금 수렴이 되고 있죠. JYP. 그러니까 엔터주 중에서는 JYP 엔터, 그다음에 게임주 쪽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했던 종목들을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 지난주에 LG CNS나 삼성 SDS 움직임이 좋았죠.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효과죠. 이쪽은 특히 LG CNS 같은 경우에는 관심 가지신 분들 저희 채널에 많으신데요. 여기서 이전 얘기했다시피 요 중장기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 가격으로 본다면 한 67,500원에서 68,000원 사이입니다. 그 위를 뛰어넘는다면 흐름이 빨라질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요 자리를 넘어가는 거는 좋은 매수 타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쪽에 지금 현재 대장주는 역시 뭐 삼성 SDS 쪽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죠. 카카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이쪽에 있어서 수혜 기대감이 높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지난 목요일 날의 약세를 갖다 극복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오늘 쪽에서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힘이 좀 떨어질 때 대안주 내진 시장의 중심주, 여기다 이제 NHN 같은 종목도 기술적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NHN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 종목군들, 제가 뭐 지난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린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아침에 이 종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중한 때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 갔는데요. 로봇 관련주들도 쉽게 그 열기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늘 제가 신신당부하지만 하다못해 ETF를 투자라고 아마 골백 번은 얘기 드렸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도 이런 ETF 쪽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는 게 시장 대비해서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2시에도 좀 재미있는 종목 영상을 가지고, 이슈 영상을 가지고 찾아뵐 예정에 있고요. 오늘 어쨌든 간에 11월 첫 거래일, 제가 볼 땐 좀 분위기가 좀 다소 좀 무거울 수는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건강한 강세장에서의 조정은 순환매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종목적으로 시장보다는 지금은 종목적으로,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죠, 현금 조금 두고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을 조금 두고서 매매를 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현금을 좀 확보해 놓고 지금 현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현금을 좀 두고 매매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방망이를 이전에 비해서 좀 짧게 잡고 아주 이렇게 짧게 잡고 움직이시는 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전 2시 영상에서 찾아뵙기로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고맙습니다.